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 10 시작합니다. 정말 떨게 만들었던 FOMC가 지나갔는데요. 75bp 인상은 알고 있었던 거고요.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 그리고 제롬 파월의 발언인데 역시나 세게 나왔습니다. 네. 소위 시장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은데 이번이 아니고요. 지난번 잭슨홀 미팅 때부터 그 얘기를 분명히 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할까? 네, 금리가 많이 올라서 금리가 잘 안 떨어져서 영어로 하면 of course 물론입니다만 실제로는 선거를 의식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은 중간 선거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가 11월 8일인가 9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선거 이전까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좀 방향성들을 좀 찾아볼. FOMC 관련해서는 강한 바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이 시간에 제가 얘기하기는 짧고요. 저희 시간 쭉 진행하면서 게스트들과 함께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좀 짚어보고 그에 따른 전략도 세울게요.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 시장이 초반에 보면 나름은 선방하고 있는 거죠. 1% 어제 미국은 1.7% 똑같이 떨어졌거든요. 3대 지수가 우리 코스피가 1%면 나름은 선방하는 겁니다만 안도하기는 좀 이르죠. 내일 또 금요일입니다. 이런 부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부담스러운 목요일이고요. 내일 이제 FOMC 결과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요. 내일 그 문남중 의원과 함께 그 해석들을 딥사이트 시간에 자세하게 할 거고요. 오늘은 오늘의 전략과 종목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몰고 온 폭풍이 큽니다. 이 FOMC 충격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양시장 모두 1%대 하락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지 잠금 해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포스tat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개장 후 1시간 지금 흐른 상황에서 지금 구간에서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맵 통해서요. 우선 오늘 시총 상위주들 대거 하락하면서 파란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4개가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1%대 약세 보이면서 나란히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또 위원님 위쪽에 있는 인터넷 업종이죠. 네카오가 모두 다 오늘 3%대 약세 나타내면서 이틀 연속으로 52주 신저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FOMC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신저가를 쓰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금리를 계속 올린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지금 적어도 내년까지는 모이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근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반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할인율이 늘고 이 종목에 부여했던 성장 서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플랫폼 종목군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들 종목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금리의 반전이 와야 된다. 그런데 금리의 반전이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이 동일하게 와야만 이들 종목도 어느 정도 저점을 찾고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 어제 약간 금리에 있어서는 진정되는 신호가 왔어요. 물론 이게 잠시 쉬었다가 더 올라가는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확실한 금리의 시그널이 나오기 이전까지 플랫폼 종목에 대해서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시장 장악력이라든지 향후 성장의 동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주저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는 것은 적절한 전략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아직도 업황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다음 주에는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죠. 네.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겠죠. 그러니까 이 실적, 3분기 실적을 많이 눈높이를 낮춰놨는데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다음 분기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너무 많이 힘드시겠지만 여전히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우시겠지만 3분기 실적 발표가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 왔으므로
지금 이제 와서 뭐 축경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건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뭐 시작 전에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낮아진 가격에 삼성전자를 관심을 가져도 되나요라고 저한테 잠깐 물어보셨잖아요. 네. 저는 관심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간은 조금 걸린다.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최악의 국면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다. 업황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로 좋을 때 사면 오히려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죠. 최고로 나쁠 때 물론 최고로 나쁜 구간이 올해 3분기인지 4분기인지 내년 1분기인지 불확실하지만 이런 나쁜 구간에 분할 매수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뭐 성장주들의 추락이 참 어디까지 이어질지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관련주들은 지금 상황에서 손절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삼성전자 다음 주에 당장에 또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만큼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를 좀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추경 매도는 좀 자제하자라는 이야기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온칩스가 16%가량 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ARM 인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근데 약간 좀 뜬금없는 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이죠. 삼성전자가 네. ARM을 인수하는 것 자체는 뭐 예전부터 나왔던 거고요. 다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퀄컴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네. 여러 이제 연합군들이 형성해서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인수가 된다고 해서 뭐 가온칩스를 포함한 국내 이제 이런 파운드리 업체들 혹은 이 설계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글쎄 저는 이건 그냥 테마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뭐 수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인수 주체인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계하는 업체들이라든지 파운드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 돌아갈 수 있는 수혜는 뭐 있기는 있겠지만 제한적이다. 어차피 지배적인 사업자들이 그 지배력을 더 강하기 위해서 하는 M&A인 만큼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단기 테마성으로 물론 주가에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단기 테마성에 대응을 하시고 정말로 인수가 된다면 그 인수에 해당 기업인 뭐 인텔, 퀄컴,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의 장기적인 수혜가 더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투자 관점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방금 뭐 언급해 주셨던 뭐 가온칩스를 포함한 국내 다양한 파운드리 혹은 이 랩사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뭐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온칩스가 또 삼성 파운드리 ARM의 이 베스트 파트너사로 선정이 되면서 오늘 인수설에 참여할 수 있다, 인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설에 의해서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테마주의 성격이 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개장 특징주들 점검해 봤고요. 저희 오늘 잠금 해제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NS텍 볼 텐데요. EUV 수혜 본격 기대라는 주제를 잡아주셨는데 포인트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반등의 이유는 최근의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또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장 초반에는 3.74% 정도 올랐다가 지금은 일단 1% 정도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네, 자, 이 종목에 최근에 이제 계속 그 공시를 한번 우리가 주시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얼마 전 공시란 말이죠. 8월 19일 날 나온 공시인데 8월 23일 날 IR을 한다는 그런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공시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뉴스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에 점점 공시를 앞으로 돌려서 계속 보시면 그 전에 이제 EUV와 관련된 부분들, EUV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공시를 내놨고 연초에 공장 만든다. 그다음에 또 공장을 연장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공시에 나오겠단 말이죠. 기관 대상으로 IR을 했는데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 IR 이후에 전반적인 동향에서 외국인들은 별 움직임이 없지만 실제로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건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IR에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기관들의 매수는 늘어나고 있고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을까?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다면 핵심 포인트는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2020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다음부터는 계속 내리막이었고 최근 들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2020년, 21년에 나타났던 뭔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IR에서 그런 어떤 단서를 준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연기금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IR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선 다음 포인트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이쪽을 또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뭐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건가요? 일단 구분을 하셔야 되고 약간 기술적으로 몇 가지 뭐 정리해 볼 게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뭐 시간은 없지만 일단 이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를 만들 때 반도체 그 실리콘 기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회로도를 그려야 되는데 그냥 그릴 수는 없으니까 포토마스크라고 하는 것에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 이제 빗을 쬐고 그걸 뭐 세정하고 깎아내고 해서 이제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거잖아요. 화학적으로. 그러면 그 포토 마스크의 재료가 되는 게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블랭크 마스크를 DUV용으로는 이미 만들고 있었고요. EUV용으로는 만드는 업체가 몇 개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 ASML 정도가 만들고 있고 ASML 아마 미쓰이화학인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국내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지금 삼성전자가 3나노까지 갔다고 하지만 수율이 형편없어서 제품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율을 올리기 위한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라는 거죠. 저 비싼 블랭크 마스크, 포토 마스크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원료인 블랭크 마스크도 비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펠리클이라고 하는 이 포토 마스크를 여러 번 써야 되는데 EUV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굉장히 강한 일종의 레이저 같은 빛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포토 마스크를 상처를 입힐 수 있거든요. 네. 이 상처를 입히는 걸 막기 위해서 펠리클을 쓰게 되는데 기존에 이제 DUV용 펠리클은 약간의 이제 막 같은 형태였다면 이 약간 평판 유리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삼성전자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FST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SNS텍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EUV에 지금 안 나오는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소재들에 대한 국산화와 더불어서 기술 발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SNS텍이 최근에 IR을 하고 뭔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와 관련된 한 단계 진보가 있지는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SNST 갖고 있는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은 그 삼성전자의 EUV 생산량이 늘어나고 수율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아마 매출 쪽에서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핵심 나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이 숫자가 대거 증가합니다. 블랭크 마스크의 숫자도 대거 증가하고요. 펠리클의 숫자도 대거 증가하는 그런 추이를 살펴봤을 때 이 회사의 이제 매출이 급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저는 최근 반등에 녹아 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확정해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FST나 그 SNS텍이 최근에 보고한 것은 이 비투과율이 95%인가 아마 넘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수준은 92%, 3%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생소할 수 있는 개념 자체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에 최근에 또 반등했기 때문에 가격 전략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현재 자리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던 것 EUV 장비를 삼성전자가 많이 사왔는데 그 소재를 국산화할 수 있어라는 기대감에 저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던 주가가 몇 배 급등을 보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실적이 안 나오고 계속 실패하는 양상들을 보이다 보니까 주가는 또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기대감을 조금 더해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현재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사도 된다, 그다음에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어쨌든 이 종목에 아까 말씀드렸던 블랭크 마스크나 펠리클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면 과거 DUV 시절의 펠리클 블랭크 마스크의 매출보다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네. 특히 블랭크 마스크도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지만 그동안 이 회사가 하지 않았던 EUV용 펠리클이 들어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지금보다는 좀 더 주가가 높아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적인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지난 박스의 하단 부근이라고 볼 수 있는 3만 원 초반대 정도의 가격을 일단은 목표가로 보고 있지만 정말 기술 접선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성공을 한다면 그보다도 높은 주가도 예상할 수 있는 그다음에 매출과 이익도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관련된 뉴스들 한번 계속 추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NS 텍 말씀해주신 부분들 바탕으로 좀 관심권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 3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가 바로 두산이에요. 로봇으로 호호. 최근에 두산의 주가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은 일단은 시장 상황 때문에 지금 오름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강보합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이 비상장 자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산그룹 네. 자체가 뭐 아직도 뭐 자산으로 보든 차입금으로 보든 매출로 보든 뭐 에비타로 보든 뭐로 보든 어쨌든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중공업 중심의 네. 굉장히 중후장대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짜여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중후장대 쪽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얘기되고 있었던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결국은 했죠. 그리고 네. 현재 구간에서 저 작은 부분 매출 쪽에서 전자 건설? 기타라고 네. 하는 저 작은 부분에서 네. 앞으로 이제 성장을 크게 이뤄낼 수 있는 뭐 수소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뭐 잠깐 언급드렸던 뭐 로봇 사업 같은 것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지금 부여되다 보니까 이 종목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금 지주사들이 다 저평가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 저평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은 로봇주들이 워낙 강세잖아요. 근데 네. 그 종목들이 지금 뭐 실적이 많이 나오고 이래서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 종목에도 이제 그런 서사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로봇주를 찾다 보니까 안 오른 로봇주 뭐가 있지? 두산도 두산 로보틱스가 있었지. 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기존의 악재는 줄고 성장, 수소와 로봇이라는 성장 모멘텀이 있는 두산그룹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지주사 중에 하나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지주사들에 대해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이 일단은 체질 개선을 통해서 지금 좀 안 좋았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덜어내고 우리가 좀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그게 또 하나가 로봇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로봇 모멘텀 잡아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이제 동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이런 협력 로봇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절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뭐 치킨도 튀길 수 있고 뭐 커피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뭐 카메라도 찍을 수 있는 것들도 뭐 CES에서 보여주기도 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협동 로봇인데 아직은 적자 기업. 올해 이제 BEP 정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부터 이제 조금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상장 기대는 아무리 빨라야 한 뭐 3년 후 이 정도로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사장 인터뷰를 보니까 지금 한 1,000대 팔고 있는데 한 5,000대 정도 팔게 되면 그때 이제 상장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뭐 나중 얘기니까 또 지주사에 이런 회사가 성장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지는 또 그 다음 문제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협동 로봇 자체가 기존의 서비스 로봇의 성장과 더불어서 뭐 헬스케어 로봇 같은 그런 서비스 로봇과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적자 기업. 그래서 얼마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거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엿가락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처럼 로봇주들이 관심을 받고 계속 강세를 보이는 그런 구간에서는 이와 관련된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뭐 급락하기 시작하고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 알파 요인, 지금 현재 구간에서 두산의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비싸게 볼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요인 정도로 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맞고요. 여기에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길게 보셔야 된다. 적어도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두시고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을 보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 전에도 얘기를 주셨는데 로봇주들이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뭐 아직까지 실적으로 증명이 됐다기보다는 미래 성장성을 바탕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나름 견조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BPS가 한 12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럼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저는 뭐 그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지금 지주사들이 절대적 평가받고 있는 것은 뭐 절반 가격 이하에서 거래되는 그런 지주사들도 있거든요. 그럼 두산은 뭐가 좋아서 혼자 한 배까지 갈 수 있는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 모멘텀, 로봇,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적화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테마 바람이 불 때는 같이 영향을 받겠지만 그다음에 두산그룹이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러티나 이런 그룹들이 갖고 있는 여전한 차입금 문제라든지 올라가는 금리 상승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현재의 주가도 뭐 싸긴 싸지만 다른 지주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싸다, 절대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제한적인 반등을 염두에 두고 PB 한 0.8배 정도의 수준, 한 10만 원 정도 내외 정도의 주가까지의 반등은 나름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을 가려면 차입금을 더 공격적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사업 구조가 좀 더 본격적으로 개편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 수소 부분에서 획기적인 실적이 나와야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의 두산그룹은 좋아 보이고 반등도 추가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만 반등의 한계 또한 뚜렷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한적인 반등이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한 91,600원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10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잠금 해제 종목 SNS텍과 두산에 대해서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텍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